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축 파트의 가금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금류는 지난 돼지 연습 문제 풀이할 때 마지막에 좀 가금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가금류는 돼지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 특약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뭐 보험 가액을 구하는 그런 핵심 개념도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돼지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가금류는 그냥 거저 먹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좀 보시면은, 보상하는 손해, 이건 이제 주계약을 다른 말로 보통약관이라고 하죠.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손해에는 뭐 화재 및 풍재, 수재, 설해, 지진으로 인한 폐사, 화재와 자연재해죠. 화재와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를 보상하고, 화재나 풍재, 수재, 설해, 지진, 자연재해 발생 시 방제 또는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그리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도 보상해주고,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의 10, 20, 30, 40%다. 자, 2번 보시면은 보상하는 손해 특별약관이에요.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 요것도 돼지랑 동일합니다. 전기장치가 파손되어 온도의 변화로 폐사 시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의 10, 20, 30, 40% 또는 200만 원 중에 큰 금액, 그러니까 최저 한도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 크잖아요. 200만 원. 최저로 부과되는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 소소한 피해들은 보상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폭염재해보장 특약,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그러니까 폭염은 위에 보통 약관에 보통 자연재해는 다 보장을 해주는데, 폭염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으로 보장이 안 돼. 그래서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폭염재해보장 특약 같은 경우에는 요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시고, 뭐 당연히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을 해주겠죠.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의 10, 20, 30, 40% 또는 200만 원 중 큰 금액. 자, 폭염도 자기부담금, 최저 자기부담금인 200만 원 밑이 아래의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외 협정보험 가액 특약, 설해손해 부보장 특약,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 군해 폭발 위험 특약, 동물복지 인증 계약 특약이 있다. 이것도 뭐 다 똑같아요. 돼지랑 똑같아요. 자, 3번 보시면은 상기손해는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 이건 가로놓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건 120시간 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나, 다만 재해보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 즉 5일이 지나 폐사되어도 보상을 해준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4번은 이제 폭염재해보장 추가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돼지 하실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설명했어요. 자, 폭염특보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폭염특보가 해제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한다. 자, 이게 폭염특보가 발령, 그리고 폭염특보가 해제, 이전 24시간, 이 이후 24시간. 요 기간만큼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 안에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가 될 때, 그때 이제 보장을 해준다. 자, 폭염특보는 보험 목적의 수용 장소에 발표된 해당 지역별 폭염특보를 적용하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본다. 다 돼지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손해액의 산정이에요.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의 산정은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죠. 자, 가금의 구분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 재보험 사업자가 인정하는 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암기하셔야죠.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요렇게 통상적으로 요렇게 가금으로 분류가 된다. 자,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죠, 당연히. 때를 기준으로 아래의 보험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것도 똑같아요.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제 닭, 오리의 보험가액인데 닭, 오리의 보험가액은 뭐 이것도 구분을 해주셔야죠. 종개, 산란개, 육개, 토종닭, 그리고 부화장, 오리 이렇게 총 6가지로 분류하여 산정한다. 자, 종개, 산란개, 육개, 그리고 토종닭, 그리고 부화장은 그거겠죠. 부화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될 때 부화되는 그 부화장을 말하는 거예요. 부화되는 그 부화장. 이 6가지로 분류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하며 보험가액 산정에서 적용하는 평균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대한양계협회의 가격을 적용한다. 뭐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것도 좀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이런 것도.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보험 가액이에요. 보험 가액을 알아야 손해액 산정이 되고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지급 보험금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보험 가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자, 일단 제일 처음 종계 보험 가액이에요. 일단 이 표를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요거죠. 생후 31주. 회사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 협정 가액이죠. 협정 가액이란 말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이 주어진다는 얘기고 여기 생후 2주 이하의 병아리 그리고 생후 65주 이상의 노개 요것도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에 뭐 유경 종계 병아리 평균 가격 그리고 여기에는 종계 성계육의 평균 가격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후 31주와 생후 2주 이하, 생후 65주 이상의 노개 요렇게는 가격이 거의 대부분 주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출제를 낸다 그러면 요런 걸 얘기했죠. 당연히 생후 3에서 6주, 생후 7에서 30주, 뭐 생후 32에서 61주, 생후 62에서 64주 요런 거를 문제로 당연히 내겠죠. 요 생후 31주짜리 가격을 제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암기해야 된다. 여기에 속한 이 보험가액 산정하는 공식을 외워야 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돼지, 비육돈 구하는 보험가액을 구하는 공식이나 젖소 암컷을 구하는 공식이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여기 보시면 생후 31주의 가격이 정해져 있고 이 생후 3에서 6주는 31주량 가격의 30%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생후 62에서 64주짜리는 31주량 가격의 20%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도 쉽죠. 30, 20만 외우면 되니까. 그리고 요 생후 7에서 30주 생후 7에서 30주의 보험 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산식은 31주량에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일정 비율로 점점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뭐 젖소 암컷이나 비육돈이나 같은 개념이죠. 이 정해진 가격에 가까워질수록 보험 가액은 점점 증가한다. 일정 비율만큼. 그리고 생후 32에서 61주짜리는 이 생후 31주에서 점점 61주 보장해주는 가장 높은 주량이죠. 31주에서 61주까지 점점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점점 차감이 된다. 그러니까 금액이 점점
작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일정 비율만큼. 이 7에서 30주 보험 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이 생후 31주에 가까워질수록 일정 비율만큼 생후 31주의 보험 가액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생후 32에서 61주는 이 31주에서 61주까지 진행이 되는, 경과되는 기간 동안 일정 비율만큼 31주령 가격에서 점점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생후 62에서 64주는 뭐 20%, 여기는 3에서 6주는 31주령 가격의 3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병아리나 노개 같은 경우에는 생후 65주 이상, 이거는 뭐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 영업일의 종계 성계육 평균 가격이나 뭐 유경 종계 병아리 평균 가격, 요걸로 계산을 하면 된다. 이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100% 제가 장담하는데 요거 그리고 요거 요렇게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차피 같은 개념이니까 숙지를 하시는 거는 쉬울 거라고 봐요. 자, 다음은 산란계 보험 가액이에요. 산란계도 같은 개념이에요. 다 동일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젖소 암컷이나 뭐 비육동이나 이런 보험 가액을 구하는 산식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전부 다 그냥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손쉽게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산란계 보험 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병아리, 중추, 산란계, 산란노계, 이렇게 네 개로 네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고, 해당 주령은 병아리 같은 경우는 생후 1주 이하, 그리고 생후 2에서 9주, 그리고 중추 같은 경우에는 생후 10에서 15주, 그리고 생후 16에서 19주, 그리고 산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을 낳는 그 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후 20에서 70주다. 20에서 70주 사이. 그리고 산란노계는 생후 71주 이상. 여기서도 이 생후 1주 이하의 병아리 가격,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 영업일의 산란 실용계 병아리 평균 가격이고, 산란노계 생후 71주 이상, 요것도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 영업일의 산란 성계육의 평균 가격으로 한다. 요거는 뭐 평균 가격, 출제될 확률은 상당히 낮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된다면,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출제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산란계의 보험 가액을 구하는 그 문제가 닭에서 출제가 된다면 가장 출제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건 똑같죠. 젖소 암컷이랑. 일단 생후 2주에서 9주짜리를 한번 보시면은 보험 가액을 구하는 공식이 산란 실용계 병아리 가격, 이 전 단계인 산란 실용계 병아리 가격이죠. 그리고 이 다음 단계인 산란 중추 가격에서 산란 실용계 가격을 빼준 값을 이 1주부터 9주까지의 기간 9로 나눠주고, 사고 주령에서 요 1주령을 빼준 그 주령의 차이만큼 곱해주면 이 생후 2에서 9주짜리 병아리의 보험 가액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 젖소 암컷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고, 요거는 다 암기하셔야죠. 뭐 2에서 9주, 10에서 15주, 16에서 19주, 20에서 70주, 그리고 71주 이상, 요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중추 생후 10에서 15주짜리는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 영업일의 산란 중추 평균 가격, 요거랑 같네요. 같은 개념이네요. 자, 생후 16에서 19주. 요것도 뭐 같은 개념이죠. 뭐 산란 중추 가격, 그리고 20주 산란계 가격 마이너스 산란 중추 가격, 중추 가격, 또 이 기간만큼의 차이, 16, 17, 18, 19, 25죠. 자, 5로 나눠준 거를 이 경과된 주령만큼 곱해주면은, 그 곱해준 값에다가 산란 중추 가격을 더하면은 생후 16에서 19주,
사이에 있는 중추의 보험 가액을 구할 수가 있다. 요거는 다 같은 개념이에요. 산란계는 생후 20에서 70주 사이에 이렇게 해당 주령에 해당하는 닭들을 산란계라고 하는데, 이 산란계의 보험 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좀 달라요. 이게 550일이라는 게, 이 닭이 알을 낳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550일. 그러니까 닭이 커서 어미닭이 되고, 이 어미닭이 알을 낳을 수 있는 550일로 보고, 이제 사고가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면은 사고 1령이에요. 규령이 아니라 1령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550일에서 사고 1령을 빼면은 못 낳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죠? 알을 못 낳는 기간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70%는 알을 매일매일 낳을 수는 없으니까,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 알을 낳는 거는 한 70% 확률이 된다. 매일매일 낳지는 못하더라. 이런 의미고, 여기에다가 사고 당일 포함 직전 오후 영업일에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에서 계란 한 개의 생산비를 뺀 값을 여기에다가 곱해주면은 낳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요거를 보험 가액으로 한다.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요것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뭐 산란 노기에 생후 71주 이상 산란 노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자, 요게 좀 특이해요. 자, 550일에서 사고 1령을 빼주는 건, 이 닭이 알을 계속 낳아야 되는데 사고를 안 당했으면은 550일 동안 알을 낳을 수가 있는데, 얘가 사고 1령, 여기서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550에서 빼준다는 거는 그 의미죠. 이 산란계가 해당 1령에 사고를 당해서 죽어서 알을 못 낳는 일수, 그거를 550 마이너스 사고 1령으로 한다. 여기다가 70%를 해주는 것은 닭이 매일매일 알을 따박따박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70% 확률이 된다.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사고 당일 포함 직전 오후 영업일에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에서 생산비, 이거 순수익이에요. 계란 한 개의 순수익, 계란 한 개의 순이익, 요거를 이제 곱해주면은 이 닭이 죽어가지고 알을 낳을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알을 못 낳아서 생긴 손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산란계 생후 20에서 70주 보험 가액을 구하는 산식의 의미다. 이해 가시죠? 자, 밑에 주석 보면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은 중량 규격 왕란, 특란, 대란 이하 별 사고 당일 포함 직전 오후 영업일 평균 가격을 중량 규격별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가격을 말한다. 뭐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이게 뭐 1, 2, 3, 4, 5일 이렇게 5일 동안에 왕란, 특란, 대란, 뭐 대란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왕란은 얼마, 이때는 얼마, 뭐 2일째는 왕란 얼마, 특란 얼마, 대란 이하 얼마, 3일째는 뭐 왕란 얼마, 특란 얼마, 대란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이 5일간의 기간에 이 시세, 왕란, 왕란, 특란, 대란 이하의 시세를 5일 동안에 나타난 값을 평균값으로 해라. 여기가 만약에 평균값이라고 했을 때 이 왕란의 평균값, 특란의 평균값, 이거를 A, B, C라고 할게요. 대란 이하의 평균값, 이거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중량 규격별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란 한 개의 평균 가격은, 이게 뭔 말이냐면, 중량 규격별 비중이 왕란이 2%예요. 그리고 특란은 53.5%, 대란 이하는 44.5%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왕란의 평균값인 A에 곱하기 0.02 플러스 특란의 평균값인 B에 곱하기 0.535 더하기 대란 이하의 평균값인 C에 곱하기 0.445, 이렇게 해준 값이 계란 한 개 평균값이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실 거예요, 이거 충분히. 이게 바로 이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말한다. 이거 뭐 영상 쭉 보시면은 몇 번, 한두 번 보시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산란계의 계란 한 개의 생산비는 77원으로 한다. 77원 고정값.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란 한 개의 생산비, 이게 무조건 77원으로 고정된다. 이것도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 비중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게 만약에 제시될 수도 있지만 제시가 안 되면은 이 비율을 모르면은 풀 수가 없잖아요. 이 생후 20에서 70주짜리 산란계의 보험 가액을 요렇게 구하는데 요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외우지를 않고 있으면은 공식은 알아도 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들 2%, 53.5%, 44.5% 요거는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계란 한 개, 산란계 계란 한 개의 생산비는 77원으로 한다.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사고 당일 포함 직전 오후 영업일에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에서 계란 한 개 생산비를 공제한 결과 10원 이하인 경우 10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저 한도는 10원인 거예요. 여기죠. 사고 당일 포함 직전 오후 영업일에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에서 계란 한 개의 생산비를 공제한 차감한 결과 1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원으로 해라. 최저 한도는 10원이다. 이 뜻이에요. 자, 6개의 보험가액, 토종닭의 보험가액. 이거는 뭐 다 뻔한 얘기예요. 병아리 생후 1주 미만은 사고 당일 포함 직전 오후 영업일에 유용 실용계 병아리 평균 가격이고, 생후 1주 이상이 넘어가면 6개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가격에 이 6개의 해당 일령 사고 6개의 중량을 곱하면은 보험 가액이 된다. 그러니까 뻔하죠. 뭐 킬로그램 체중 곱하기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 이렇게 해주면 생후 1주 이상의 6개의 보험 가액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발육 표준표도 나와 있어요. 이론서에. 그거는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암기해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6개 일령이 41일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2.3%로 인정한다. 토종닭 일령이 84일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2.8kg로 인정한다. 오리 일령이 45일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3.5%로 인정한다. 요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6개는 41일령이 넘어가면은 계속 일령이 아무리 증가해도 체중은 2.3kg로 동일하다. 토종닭도 84일령을 초과하면은 2.8kg로 동일하다. 그리고 오리 같은 경우에는 45일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3.5kg로 동일하다. 그리고 3개의 경우에는 6개의 70%, 6개 중량의 70%를 적용한다. 요거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6개 같은 경우에 토종닭도 뭐 똑같아요. 토종닭도 생후 1주 미만의 병아리는 뭐 사고 당일 포함 직전 오후 영업일에 토종닭 병아리 평균 가격이고, 생후 1주 이상의 토종닭은 요것도 평균 가격에 발용 표준표 해당 일령 사고 토종닭의 중량을 곱한 금액이다. 단, 위 금액과 사육 계약서 상의 중량별 매입 단가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두 개 비교해가지고 작은 금액을 쓰라는 얘기죠. 토종닭의 보험가액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부화장, 그 알에서 병아리가 이제 태어나는 거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 부화장. 자, 그 부분 보시면은 뭐 종란이라는 게 알이죠, 계란, 그리고 생후 1주 미만의 병아리, 이렇게 보험 가액을 구하는데, 종란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 그러니까 협정보험 가액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생후 1주 미만의 병아리 같은 경우는 사고 당일 포함 직전 오후 영업일에 유용 실용계 병아리 평균 가격. 이 위에 나와 있는 것들과 다 동일한 개념이고, 부화장의 보험 가액은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근데 아마 닭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뭐 육계, 토종닭, 부화장 요런 거는
문제로 출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낮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뭐 아니 유경이 아니죠. 이게. 종계 보험 가액이나 산란계 보험 가액, 그리고 여기 오리의 보험 가액, 요렇게가 이제 나올 확률이 높죠. 만약에 15점짜리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아마 종계나 산란계나 오리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 자, 오리의 보험 가액을 좀 살펴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분류를 잘못했어요. 지금 여기 오리는 생후 1주 이상 요렇게고요. 종오리가 여기 생후 27주 이하부터 생후 78주 이상까지 종오리다. 이렇게 구분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실수했어요. 표를 만들면서. 자, 오리의 보험 가액을 좀 보시면은 새끼 오리. 새끼 오리 요러면은 생후 1주 미만.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에 새끼 오리 평균 가격이 보험 가액이 된다. 그리고 생후 1주 이상의 오리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생체 오리 평균 가격에 발육 표준표 해당 일령 사고 오리의 중량을 곱한 금액. 생후 1주 이상의 오리는 요렇게 보험 가액을 구한다. 그리고 생후 1주 미만의 새끼 오리는 요렇게 보험 가액을 구한다. 그리고 생후 27주 이하, 그리고 생후 78주 이상을 이제 종오리라고 하는데, 이 종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생후 28주짜리를 회사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이 가액을 생후 28주의 가액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생후 27주 이하 종오리 같은 경우에는 28주령의 일정 비율만큼 28주령에 가까워질수록 일정 비율만큼 점점 금액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해요. 종계랑 같죠, 종계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 28주령에서 사고 주령만큼 빼준 그 주령에 일정 비율 2.9%만큼 곱해가지고 이 비율을 100%에서 다시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8주령 가격에 얼마만큼 점점 가까워지느냐, 얼마만큼 일정 비율로 증가를 했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고, 생후 29주에서 77주는 28주령 가격에서 얼마만큼 점점 줄었느냐, 그 사고 주령에서 28주령을 빼준 그 주령만큼 얼마만큼 일정 비율로 계속 감소를 했느냐, 그걸 뜻하는 거예요. 생후 78주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값이에요. 고정된 값. 이 78에서 28주령을 빼면 50주령이 되죠. 50주령에다가 1.9%의 비율, 50주령에 1.9% 비율을 곱해줘서 이 값을 다시 100%에서 차감을 해주면 그 비율만큼 28주령 가격에 곱해주면 생후 78주 이상은 이렇게 보험 가액이 고정이 된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 가금류가 닭, 오리 여기에 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런 2.9%, 1.9%, 1.9%. 그리고 생후 28주가 회사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이다. 이게 생후 28주 종오리의 가액이다. 요것도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 생후 28주 이전, 생후 27주 이하 종오리는 28주령에서 사고주령을 빼준, 이 얼마만큼 28주에 점점 가격이 일정 비율로 가까워지느냐, 요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28주가 넘어서 29주, 77주 사이는 28주에서 얼마만큼 77주까지 28주부터 77주까지, 29주부터 77주까지 점점 28주에서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 멀어지는 주력만큼 얼마만큼 일정 비율로 보험 가액이 점점 감소했느냐 이걸 의미하고, 생후 78주 이상은 78에서 28을 뺀 것만큼 고정된 값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2.9%, 1.9%, 1.9%, 그리고 이게 사고주령 마이너스 28주령, 그리고 78주령 마이너스 28주령, 이런 건 다 암기를 하셔야겠죠. 이 주령 기간도 암기를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금류가 은근히 외울 게 많다. 가금류가 오히려 돼지보다도 가금류가 외울 게 많다. 근데 이런 거 자주 보시면서, 자주 한 몇 차례 보시면서 문제풀이 하시고 이러면은 처음에는 외울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한 두세 번 보면은 충분히 숙지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뭐 28주 이후에는 이 비율이라는 게 1.9%로 고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28주 이전에는 2.9%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 1, 2, 1 이것만 숙지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28주령 가격 요거에 기준을 삼고 가격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아니면 가격이 얼마만큼 감소해 가느냐 요거를 따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1 마이너스 뭐 28주령 마이너스 사고주령, 1 마이너스 사고주령 마이너스 28주령, 78주령 마이너스 28주령을 다시 1로 빼주는 뭐 이런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뭐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외우는 거랑 이해를 해서 알고 있는 거랑은 정말 하늘 땅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거, 회사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은 28주다. 28주다. 이걸 숙지해야 되고, 이 28주를 알고 있으면 이 산식이 앞에 28주령 가격은 당연히 자동으로 숙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27주 이하 종월이 같은 경우에는 2.9%고 나머지는 1.9%다. 요거만 이제 구분해가지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종계부터 오리의 보험 가액은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 여기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육계, 토종닭, 오리의 경우, 요게 이제 중량 곱하기 킬로그램당 시세로 보험 가액을 구하는 경우예요. 육계, 토종닭, 오리,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표가 있어요. 육계는 뭐 육계 같은 경우에 일령이 뭐 얼마일 때는 얼마, 체중이 얼마, 토종닭도 뭐 일령이 얼마일 때는 체중이 얼마, 오리도 뭐 일령이 얼마일 때는 체중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뭐 뭔가 초과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 이렇게 특정 일령을 초과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표가 주어지겠죠. 그 표에 해당되는 일령의 체중을 갖다 쓰시면 되는데, 뭐 41령, 6개 일령이 41령이다 이러면은 2.3kg구나. 6개 일령이 뭐 한 45일령이다. 2.3kg구나. 뭐 6개 일령이 50일령이라고 주어지면은 체중이 2.3kg구나. 표가 주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토종닭도 마찬가지로 84일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2.8kg로 인정한다. 오리 같은 경우에는 45일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3.5kg로 인정한다. 오리는 좀 크죠, 닭에 비해서. 그리고 보통 육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체중을 하는데, 3계의 경우에는 육계 질량의 70%를 적용한다. 이게 허를 찌르는 문제로 3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3계의 뭐 보험 가액을 구해라 이러고 이 킬로그램당 시세를 주어지고 6계의 일령에 따른 체중 이게 쭉 주어지면은 6계의 체중은 해당 일령에 해당되는 6계의 체중의 70%를 적용해서 체중을 구해야 된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은 허를 찌르는 문제로 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금류 중에 닭, 오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등 기타 가금의 보험 가액은 보험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으로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꽝 매출이 칠면조 거의 타조. 이거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협정보험 가액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험 가액 이퀄 손해액이 되기 때문에 뭐 협정보험 가액 문제가 만에 하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협정 가액에 뭐 폐사한 마리수 곱해주면은 손해액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출제되길 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적다. 그러니까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숙제하시고 요거 41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2.3kg, 토종닭은 84일령 2.8kg, 오리 같은 경우에는 45일령을 초과한 경우 3.5kg, 3개는 6개 중량의 70%를 적용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 오리의 보험가액, 이게 뭐 되게 뭔가 처음으로 접하면은 이게 뭔 소린가 하는데 자세히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살펴보면은 아주 간단한 개념이다. 그리고 뭐 부화장 보험 가액이나 토종닭이나 육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올 확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진 않아요. 나온다 그러면 이런 데서 나오겠죠. 종계. 요것도 우리랑 같은 개념이고, 산란계는 나머지는 다 젖소 암컷과 같은 개념인데, 이 생후 20에서 70주에 해당되는 요거, 생후 20에서 70주에 해당되는 요거는 암기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계란 한 개의 평균 가격은 어떻게 구하고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한 개의 생산비는 77원으로 고정이 된다. 그리고 이 사고 당일 포함 직전 오후 영업일에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에서 계란 한 개의 생산비를 차감한 금액은 최저 10원을 한도로 한다. 아무리 작아도 10원이 최고 작은 수치다. 최고 작은 값이다. 그리고 이 왕란, 중량 규격별 비중의 왕란 2%, 특란 53.5%, 뭐 대란 이하는 44.5%. 요것도 535, 445, 뭐 은근히 외우기 쉬워요.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98%예요. 이거 왕란은 자동으로 암기가 되겠죠. 뭐 중요한 걸 추려보자면 그렇고,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게 다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것만 숙지하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금류에 대한 손액 산정이나 뭐 보장하는 손해, 뭐 특약 이런 것들은 이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가금류 연습 문제 풀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